비싼 옷보다 이 조합에 신경 쓰는 사람, 주목해라. 사람들은 종종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말이 얼마나 허상인지 알고 있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옷차림이 어색해서, 구두가 낡아서, 재킷이 맞지 않아서 시선이 멈추는 그 어색한 공기. 눈빛은 말보다 먼저 반응한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내가 입은 옷보다 먼저 내 자존감을 흔든다. 그날도 그랬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미 주눅이 들어 있었다. 바쁜 아침에 대충 고른 셔츠, 작년에 산 바지가 조금 낡아 보였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는 깔끔하게 잘린 머리에 잔주름 하나 없는 셔츠를 입고 있었다. 거기엔 값비싼 명품이 없었지만 옷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색상, 핏, 구두, 손목 시계까지 말 그대로 정돈된 사람의 느낌이었다. 나는 그 앞에서 스스로를 의식했다. 말이 꼬이고 몸짓이 작아졌다. 누가 나를 꾸짖은 것도 아니고 비난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저 그 옷차림 앞에서 작아졌다. 왜일까? 왜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어떤 사람 앞에선 당당해지는 걸까? 감정은 단지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내가 먼저 상상했기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든다. 그리고 그 상상의 기반이 되는 건 바로 나의 준비다. 내가 나를 충분히 준비시켰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덜 흔들린다. 옷은 그 준비의 신호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다. 자주 보던 옷이라도 색이 어울리게 맞춰졌고 구두와 가방이 조화를 이루며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됐어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 작은 확신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언어를 만든다.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것이다. 새로운 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 멋지다고 느낀 순간 어딘가 똑바로 서게 되고 어깨가 펴지고 발걸음이 달라지는 그 감정.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조율하는 시작이다. 옷차림은 단지 외적 장식이 아니라 내면 감정의 발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이것을 허영이라며 밀어낸다. 마치 옷에 신경을 쓰면 가볍거나 얄팍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겉모습을 신경 쓴다는 건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 방식 중 하나다. 단정한 셔츠는 나는 오늘 하루를 준비했다는 선언이고 어울리는 신발은 나는 이 자리를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다. 우리는 알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오늘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걸. 그 감정은 눈에 띄지 않아도 전해진다. 이 감정 흐름은 결국 나 자신과의 거리에서 출발한다. 거울 앞에 선 순간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스스로 만족하는가? 어딘가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는가? 자기 인식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 인식은 어떤 날은 자신감을 주고 어떤 날은 불안으로 번진다. 우리는 옷을 고르며 감정을 고르고 감정을 통해 태도를 세운다. 그러니 단 한 벌의 옷이라도 그것이 나를 위축시키는 옷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옷이길 바란다. 거울 앞에서 괜찮아. 오늘도 준비됐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누구의 시선도 나를 흔들 수 없다. 감정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옷차림은 그 감정을 일깨우는 첫 번째 도구다. 패션은 과시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때때로 멋져 보이기 위해 옷을 입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명품을 걸쳐도 어딘가 어색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명의 브랜드를 입었는데도 단단한 존재감을 풍긴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조화다. 단순히 옷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어울리는 내면과 외면의 일치가 주는 힘. 조화는 겉으로 보이는 요소들의 물리적 조합을 넘어선다. 스타일, 색감, 헤어스타일, 체형, 피부톤, 표정, 심지어 말투까지. 이 모든 게 일관성을 이룰 때 우리는
멋지다고 느낀다. 다시 말해, 잘 입었다는 건 옷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상태다. 그 사람의 내면이 겉모습과 충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존재 전체의 신뢰를 느낀다. 이 인식은 거울 앞에서 출발한다. 내가 고른 옷이 나다운가? 내가 오늘 표현하고 싶은 나의 에너지와 어울리는가? 예를 들어, 자신감이 필요한 날에는 단정한 셔츠와 매무새가 필요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자유로운 톤과 텍스처가 에너지를 전달한다. 중요한 건 이 옷이 비싸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가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조화는 반복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감각이 있다고도 말하지만 사실 그것도 스스로를 관찰한 시간의 누적이다. 옷장을 열고 어떤 색이 나와 어울리는지 실험해보고 무슨 바지를 입으면 어깨가 더 당당해지는지 확인해보는 과정. 이것이 자기 인식의 핵심이다.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옷을 고를 때 이게 유행이야? 가 아니라 이게 나랑 맞아? 를 먼저 묻는다. 그래서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어떤 브랜드인지 몰라도 그 옷이 그 사람이라서 멋져 보일 때 그건 결코 겉모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반면 비싼 옷만으로 겉을 치장한 사람은 금방 탄로가 난다. 왜냐면 진짜 자신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구나 입는 트렌디한 블레이저를 걸쳤는데 그 안에 자세가 구부정하고 말투가 자신 없고 시선이 흔들린다면 사람들은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 몸, 얼굴, 생각이 그 옷과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조화는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문제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 톤, 질감, 그리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고른다. 그래서 항상 단정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 우리가 정리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건 바로 그런 순간이다. 외모와 삶이 충돌하지 않을 때 이 인식의 힘은 단순히 옷에 머무르지 않는다. 스타일은 우리의 언어로 확장된다. 말도 옷처럼 고유한 분위기를 갖는다. 목소리의 톤, 말의 속도, 단어의 선택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관된 사람은 말의 신뢰도 역시 올라간다. 우리가 흔히 아우라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바로 이 조화로운 일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결국 멋지다는 말은 시각적 판단이 아니다. 내면과 외면의 연결을 본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감탄이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존중하는 건 그 사람이 비싼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그 조용한 감각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특별히 잘 차려입은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이상하게 당당했던 날, 옷은 단지 매개였을 뿐. 사실은 그날 당신이 자기 자신과 조화로웠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사람은 옷차림으로도 내면을 말할 수 있고 옷은 자기 이해의 거울이 될 수 있다. 옷은 말이 없지만 가장 먼저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는가? 단어로? 표정으로? 목소리로? 맞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세상에 나를 소개하는 방식은 보이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우리가 무심코 입고 나온 옷차림 그 자체다. 옷은 말이 없지만 가장 먼저 말한다. 말보다 빠르다. 말보다 선명하다. 그리고 말보다 오래 기억된다.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낀다.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인다. 저 사람은 자유로워 보여. 어쩐지 신뢰가 간다. 그 판단은 어디서 온 걸까? 입고 있는 옷, 걸음걸이, 자세, 그리고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즉, 비언어적 언어에서 온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의 내면을 추측한다. 그 사람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그의 옷차림은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오늘 무슨 말을 입고 나왔는가? 이 질문은 단지 스타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입은 옷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숨기고 있는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인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장인가? 우리가 입는 옷은 때론 그 어떤 말보다 정직하게 나를 말한다. 한 여성 CEO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회의를 하기 전 일정 시간 동안 옷을 고르는데 신경 쓴다. 비싼 명품이 아닌 단정하고 깔끔하며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옷을 고른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불편하면 내가 말할 때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옷이 자신감의 장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장갑이 단단해야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바로 옷의 언어다. 언어화의 본질은 내면을 밖으로 꺼내는 일이다. 말로, 글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옷으로. 그중 옷은 말보다 먼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당신이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옷차림에서 그 예의를 보여주게 된다.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자신감이 없다면 옷은 어딘가 흐트러지고 불균형해진다. 결국 옷은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말 없이 전달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옷은 감정을 조율할 수 있다. 말은 감정에 휘둘리지만 옷은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 슬픈 날, 우리가 일부러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외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너지고 싶은 마음을 붙들기 위한 마지막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수록 옷에 더 신경 쓴다. 반대로 삶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도 옷이다. 아무렇게나 입는다는 건 지금의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다는 무언의 고백이다. 그렇기에 옷을 통해 나를 말한다는 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이게 나다라고 말하는 일. 그리고 그 말은 타인에게도 들린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나는 지금 옷을 통해 어떤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가? 아니, 어떤 사람인 걸까? 정직하게 말하는 옷차림은 나를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해준다. 그 정직함은 신뢰가 된다. 신뢰는 관계가 된다. 관계는 삶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다. 언어화는 타인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들린다. 내가 내 옷을 보며 느끼는 감정. 그게 바로 자존감이다. 그래서 멋진 옷을 입은 날, 말투가 달라지고, 자세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결국 옷이 만든 건 스타일이 아니라 태도였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말한다. 멋진 옷을 입으면 삶이 바뀐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순간 진짜로 삶을 바꾸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언어를 어떻게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옷이라는 언어를 일상의 실천으로 녹여내는 방법. 그것이 다음 단계다. 우리는 매일 옷을 입는다. 그건 곧 매일 나를 표현할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다. 말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기회다. 옷은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책임이다. 우리는 매일 옷장을 열며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오늘 나는 누구처럼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이 아니라 조합으로 드러난다. 색, 질감, 소재, 실루엣,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나의 태도.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한 외출 준비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입히는 일이다. 다시 말해, 옷차림은 일상의 철학이다. 한 디자이너는 말했다. 스타일은 순간이 아니라 루틴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뭐든 단어로 잘 입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과 일관성, 작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알아가는 축적된 경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 이제 당신에게 실천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아침에 옷을 고를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기분, 일정, 날씨,
누굴 만나는지.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맞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조합을 바꾼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날, 무심한 듯 정돈된 셔츠를 고르고 빛을 너무 반사하지 않는 구두를 고르며 머리의 흐트러짐을 한 번 더 살핀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삶에 대한 관심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옷을 돌보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걸친 옷, 구겨진 바지, 어울리지 않는 신발, 묘하게 낮아진 시선. 이것은 단지 바쁜 아침 때문이 아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루틴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실천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디테일의 누적이다. 옷장에 내가 나 같다고 느낀 조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 매일 나가기 전 거울 앞에서 이게 지금의 나와 맞는가? 라고 묻는 것.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 달라졌는지를 느끼는 것. 옷차림이 내 하루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를 정돈하는 것.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금의 나에 맞는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옷을 위해 애쓰지 않는다. 내가 곧 스타일이 된다. 왜냐하면 실천은 스타일을 습관으로 바꾸고 습관은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편한 것과 내가 흐트러지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편안함은 나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흐트러짐은 나를 포기하는 방식이다. 어떤 옷이든 내가 나를 단정하게 느낀다면 그것이 정답이다. 이 실천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혼자 집에서 일할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단정한 티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당신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입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당신 자신을 대충 대하고 있는 것이다. 옷은 감정과 인식, 언어를 구체화하는 매개체다. 실천이란 결국 의식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매일 작게 확인하는 의식. 그리고 이 실천은 단지 멋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은 자기 존중의 루틴이다. 매일 나를 잊지 않기 위해, 나를 신경 쓰기 위해, 내가 나에게 보이는 작고 분명한 사랑의 표시다. 그렇기에 실천은 어렵지 않지만 놓치기 쉬운 일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반복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으면 나를 잃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옷을 통해 다시 나를 확인하는 루틴을 갖는 것이다. 그 루틴이 쌓이면 어느 날 깨닫게 된다. 내가 나답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실천된 옷차림과 나다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보다 더 미묘한 신호들로 결정된다. 그 신호는 때로 말투지만 훨씬 더 자주 분위기로 전달된다. 그리고 그 분위기의 출발점은 생각보다 옷차림이다. 옷은 침묵 속에서도 가장 선명한 의사소통이다. 당신의 태도, 지금의 감정,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옷은 말하고 있다. 자, 상상해보자. 어느 날 회의 자리에 들어온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구겨진 셔츠와 정돈되지 않은 머리로 들어온다. 다른 한 사람은 비싼 옷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조화롭게 입고 있다. 둘이 동시에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이 이미 이 자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옷차림이 관계에서 조절자가 되는 순간이다. 상대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방식,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대화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언어의 신호.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 특히 처음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보다 외형의 태도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한다. 면접, 소개팅, 고객 미팅,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자리, 심지어 우연히 마주친 지인까지 당신이 어떻게 입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는 당신과의 거리를 가늠한다. 너무 꾸며낸 듯하면 거리감을 느끼고 너무 무관심하면 불편함을 느낀다. 진정한 매력은 균형에 있다. 적당한 조화, 상대에 대한 예의, 그리고 자기 존중의 흔적. 그게 있을 때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안심하고 가까워진다. 반대로 관계에서 옷이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때때로 경계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차갑게 보이는 옷차림을 선택할 때가 있다. 가령 말 걸기 어려운 포스를 풍기기 위해 검은 재킷에 샤프한 인상을 주는 선글라스를 쓰는 날. 이건 단순한 멋이 아니라 감정의 보호막이다.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 그래서 옷은 관계에서 다가가게도 만들고 멀어지게도 만든다. 이제 중요한 통찰이 보인다. 당신의 옷차림은 관계에서 보내는 메시지다. 나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호.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다는 조용한 선언. 그 모든 건 옷의 조합으로 말해진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당신이 관계를 피로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옷은 그 감정 노동을 줄여주는 장치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옷이 먼저 말을 해주니까. 가령 어떤 날은 화려한 색을 입는 것으로 오늘은 나 좀 봐줘라고 말하고, 어떤 날은 부드러운 니트를 입고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도 되라고 말한다. 그러니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기 전에 당신의 옷차림이 먼저 선을 그어줄 수도 있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기 위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관계 조절법 몇 가지를 살펴보자. 중요한 대화가 예정된 날엔 옷의 색의 힘을 빌려라. 부드러운 파스텔 톤은 신뢰를, 짙은 네이비는 안정감을, 흰색은 투명함을 전달한다. 감정이 소모되는 자리엔 보호막이 되는 스타일을 선택하라. 딱 떨어지는 실루엣, 무채색 계열은 흔들림 없음을 암시한다.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면 소재를 부드럽게 바꿔보라. 니트, 린넨, 코듀로이 등 촉감이 주는 인상은 예상보다 강력하다.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작은 변화를 통해 에너지를 표현하라. 항상 같은 옷은 익숙함을 주지만 때론 지루함이 되기도 한다. 작은 변화는 생기를 준다. 이 모든 전략은 결국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동시에 조율하는 방식이다. 자기 표현이 곧 타인 배려가 될 수 있을 때 관계는 가장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조합이다. 단순히 패션이 아닌 감정의 조율 도구로서의 조합.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자. 이런 옷차림과 감정, 인식, 관계의 총합은 결국 내 삶에서 무엇을 회복하게 만들까? 우리가 바꾸는 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나와의 관계다. 사람은 매일 옷을 입는다. 매일 같은 아침, 같은 옷장 앞, 비슷한 고민.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용한 회복의 예술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 어떤 날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나는 왜 이 조합을 고르는가? 그건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삶이란 매일 나를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바쁜 일정, 타인의 기대, 관계에서의 상처,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는다. 그러다 보면 거울 앞에 선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온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무너졌지? 이런 모습이 원래의 나였나? 그 순간 옷차림이 삶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자. 그는 한동안 무기력에 빠져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사람을 피하고 거울도 보지 않고 말수도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옷장을 정리하다 오래된 셔츠 하나를 발견했다. 그 셔츠는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살던 시절 입고 다니던 옷이었다. 그는 망설이다 그 셔츠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거울을 똑바로 봤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그의 회복은 치료도, 상담도, 누군가의 위로도 아니었다. 단지 내가 나였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한 벌의 셔츠였다. 이것이 회복이다. 사라졌던 나를 다시 불러오는 조합. 그 조합은 옷장에서 꺼낸 조합이 아니라 기억에서 꺼낸 자기 존중의 구조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반복을 통해 강화된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는 시간, 나를 정돈하고 말없이 위로하는 루틴. 누군가는 명상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운동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스타일일 수 있다. 매일 나를 입히는 시간이 자기를 복원하는 의식인 것이다. 그래서 진짜 멋은 화려함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내가 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관성. 기분이 어떻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나다움을 잃지 않겠다는 삶의 철학. 이 철학이 누적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말한다. 참 단단해 보여요. 그 사람은 뭔가 흔들리지 않아. 이 단단함은 꾸미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움이다. 그건 포장된 겉모습이 아니라 삶과 철학이 스며든 조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저 사람은 겉으로 멋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스타일이야.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 회복이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당신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은 말없이 타인에게 자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삶을 정돈하기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다시 나가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말 없이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조합으로 당신을 입고 있는가? 그 조합은 당신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우고 있는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입지 말자. 매일 입는 그 옷이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아가겠다는 작고 단단한 선언이 되기를. 그리고 그 선언이 쌓여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다. 당신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입은 옷 한 벌이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관계를 바꾸고 잃었던 나를 다시 데려온 날. 그때 당신은 어떤 조합을 입고 있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옷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회복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